저는 이게 이제 부모가 살펴볼 수 있는 5가지 신호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아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?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2가지 축으로 기하고 혈을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혈이라고 하면 좀 너무 이렇게 낯설고 생소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언어예요. 그래서 기라는 거는 바로 움직이는 힘,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가 잘 놀고 잘 먹고 또 체온을 유지하고 외부 바이러스 싸우는 이런 힘 자체가 다 기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비유하자면은 기는 바로 배터리라고 할 수 있어요. 아무리 최신 폰이라고 해도 배터리가 한 10% 이렇게 미만으로 남아있다면은 제대로 동작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도 기가 부족하다면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. 2번째 중요한 축은 바로 혈입니다. 혈은 우리가 이제 그냥 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혈은 영양과 수분이 섞여서 우리 몸을 적셔주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안에서부터 채워주는 힘인데요. 이 혈이 바로 영양분으로 온몸을 구석구석 영양을 공급하고 또 피부도 촉촉하게 해주고 점막도 건강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 기혈이 조화로워야지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. 아이의 건강을 위해 부모가 꼭 봐야 하는 건 무엇인가요? 저는 이게 이제 부모가 살펴볼 수 있는 5가지 신호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이제 첫 번째 신호등 같은 경우는 바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얼굴빛, 그리고 피부 이런 색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바로 가장 밖에서 우리 몸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.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이가 딱 일어났을 때 얼굴색이 어떤지, 얼굴색이 사실 우리가 이제 예쁜 얼굴색이라고 하면은 복숭아빛처럼 이렇게 발그레한 그런 색을 아이가 건강한 얼굴빛이라고 하는데요. 아이 얼굴빛이 너무 좀 창백하다든지 반대로 좀 푸석푸석하고 좀 누렇다든지 이러면은 뭔가 기혈이 부족하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. 2번째로는 이제 아이의 활동량과 목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이건 아까 이제 제가 스마트폰의 배터리에 비유한 것처럼 아이의 에너지의 그 잔량, 에너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주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막 이렇게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막 신나게 노는데 놀다가 한 30분도 못 돼서 힘들어 이제 막 이렇게 주저앉는다든지 집에 갈래 막 이렇게 한다면은 아이가 좀 이렇게 이제 체력이 좀 너무 좀 약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요. 3번째는 바로 이제 수면과 땀입니다. 아이들이 수면과 땀을 통해서 몸의 조절력과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어머님들도 사실은 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궁금해 하세요. 그래서 우리 아이는 막 조금만 놀아도 막 머리가 흠뻑 젖는다든지 아니면 자다가 막 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건강하게 뛰어놀다가 적당히 나는 땀은 문제가 없지만 유난히 땀을 막 흠뻑 흘린다든지 자면서도 너무 많이 흘려 이런 것들은 몸에서의 어떤 음양의 밸런스 이런 것들 기혈의 조화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수면과 땀이 잘 조화를 이루는지 이런 것들도 보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 4번째로는 이제 식욕과 소화입니다. 식욕과 소화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, 소화기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에요. 이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야지 전신에 기운이 생기게 되는데 식욕도 떨어지고 아이가 잘 먹지도 않아. 어머님들 많이 표현하시기로는 아이가 입에 물고 있고 씹지를 않아요. 밥 먹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.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거든요.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 공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 5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흔하게 또 아이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혀와 입술 색깔입니다. 그래서 입술색이 좀 너무 창백하지는 않은지 또는 혀를 이렇게 메롱하라고 해서 혀 상태를 한번 봤을 때 혀가 사실은 이렇게 잘 촉촉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약간 붉은색, 너무 진한 붉은색 말고 약간 그 붉은색을 띠는 게 건강한 혀라고 하는데 소화기에 담음이 많이 쌓여 있거나 뭔가 이제 잘 이렇게 순환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태가 두껍게 하얀 태가 껴있다든지 아니면 혀가 부어서 이렇게 이빨 자국 양쪽에 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혀 상태를 보고도 우리가 건강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아이가 밥을 안 먹고 입에 물고만 있다면 왜 그런가요?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. 아이가 밥을 잘 안 먹고 입에만 물고 있다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첫 번째로 소화시킬 힘이 없는지
얘가 너무 이제 기운, 우리가 소화기의 기운, 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비장의 기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기운이 없어서 아이가 이제 뭔가를 먹어서 소화시킨다는 건 이 소화기를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에너지가 없어, 배터리가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기운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.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것도 되게 흔한데요. 아이들이 이미 군것질, 간식을 많이 해서 밥이 먹기 싫은 아이들도 많습니다. 뭐 간식 먹자, 뭐 먹자 하면은 막 먹는데 밥 먹자고 하면 이제 딴청을 부린다든지 안 먹고 뭐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혹시 군것질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. 코로나 이전과 이후 아이들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?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코로나로부터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기간이 생각보다 되게 길었어요. 길었다 보니까 그 전과 후를 나눌 만한 어떤 그런 좀 큰 일들이 있기는 있었죠. 아이들이 확실히 좀 코로나 기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확실히 좀 덜 아팠어요. 아무래도 좀 감염에 대한 노출이 좀 적었기 때문에 덜 아팠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막 나서부터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면역 빚이라고 하거든요. 빚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막 감염에 노출되면서 막 더 많이 아팠죠. 그리고 마스크를 장시간 쓰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폐의 기능을 좀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더 호흡기가 좀 약해질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,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확실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이제 야외 활동, 뭐 신체 활동이 많이 줄었죠.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제일 흔하게 신체 활동 하는 게 태권도 다니는 거거든요. 동네 태권도 다니는 것들 많이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이 그걸 많이 끊었어요. 운동을 끊으면서 아이들이 신체 활동이 확 줄었죠.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실내에 머문 시간 많다 보니까 기가 소통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기체한다고 하거든요. 기가 막혀서 그러면 이제 짜증도 좀 늘고 기를 발산시키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.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에 정말 많이 노출됐습니다. 화면을 보거나 그런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혈이 좀 우리가 오래 보는 작용 자체가 혈을 고갈시킨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좀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대면 접촉하는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전보다도 더 사회성이나 뭐 그런 문제들이 학교나 교실 현장에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확실히 좀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좀 더 그냥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확실히 아이들이 지금 접한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아이들이 좀 충분하게 야외에서 바깥에서 잘 뛰어놀고 있는지 서로 친구들과의 어떤 대면 접촉 활동들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